안녕하십니까. 제이모센터 캠핑교회 경매 땅 상가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뜻밖의 낙찰이 된 경매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겠는데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명 내암리 총 28필지 경매 물건이었고요.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빨리 낙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빨리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가 61억 4,300 61억 4,032만 8,600원이었고 그게 이제 신건이었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신건인데 61억보다 더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경쟁이 3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 이 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경매는 현재 낙찰이 되었고요. 69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매 물건이 왜 이렇게 신건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61억 4천 매물이 69억이라는 더 내고 1회에 낙찰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매물 뒤인 경매에서 임야 그리고 진행 물건은 낙찰, 여기가 충북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예, 여기에 이매물이네요. 자, 지금 이 매물을 보면 낙찰을 69억 500만 원에 받았는데요. 12%를 더 쓰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응찰을 3명이 했는데 3명이 경쟁이 붙었는데 차순위도 68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이 매물의 신건 61억이었는데 더 쓴 거잖아요. 이 두 번째로 지금 떨어진 사람도 이 사람은 낙찰자보다 8,250만 원이니까 68억 2,500만 원이니까 7천 얼마죠? 저게 계산을 하면 낙찰은 60 69억 500만 원을 받았고 떨어진 사람은 68억 2,500이니까 예, 8천만 원을 덜 써서 지금 떨어졌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맞죠? 69억 500만 원 마이너스 68억 2,500. 예, 그러면 100만 천만 8천만 원을 덜 쓴 사람이 지금 대략 8천만 원을 덜 쓴 사람이 떨어졌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경매 물건이 61억짜리고 보시면은 61억 4천만 원짜리 물건이었고 낙찰이 69억에 낙찰을 받아서 12%를 더 쓰면서 낙찰을 받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왜 이렇게 3명이나 붙고 더 주고 그 낙찰을 받았는지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이 매물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분석한 그 가격은 감정가가 61억 4천여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그 28필지에 대해서 제가 개별 공시지가를 다 합해 보니까 25억 9천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야는 개별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가 한 30% 정도 되는데, 이 25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 이 감정된 61억 4천여만 원은 감정가가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42.19%가 됐으니까 감정이 싸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25억 9천여만 원에 대비해서 30% 평균적인 감정가를 잡아보면은 86억 한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감정가가 나왔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61억 4천여만 원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전국 평균의 임야 그동안 그 감정가를 볼 때 개별 공시지가의 30%였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은 86억 한 4천이니까 감정 자체가 25억이나 싸게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정 자체가 싸게 됐기 때문에 감정가 시작 신건서부터 25억이 싸게 그 공지가 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딱 알아보는가 봅니다. 경찰을 3명이나 달라붙어 가지고 1등이 69억 500만 원이,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68억 2,500을 쓰고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그 3명씩이나 달라붙었고 그 1등이 12%를 더 주고 산 이 박땡땡,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게 이제 그 땅인데, 이 물건은 총 28필지고요. 총 28필지 중에 총 28필지 이렇게 많은 땅인데, 그 중에 대표는 내암리 산 1-1 내암리산 1-1 땅입니다. 요 땅. 내암리산 1-1 땅. 이 땅이 가장 그 대표적인 땅이고, 나머지는 전답해서 대략 한 13,000평 정도 되는 이제 전답들이 붙어 있는데, 이 땅이 74만 8천여 평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매물이 현재 76만 1399.5평이니까 76만 1400평짜리 땅이잖아요. 그 중에 이 산 내암리 산 1-1 땅이 74만 8천여 평이니까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그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이 땅은 일단 경사도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색깔이 붉게 나오는 이게 경사도가 30도 이상 지역 땅인데, 대부분 붉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25도 이상 땅이 78%나 되는 아주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을 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환경도를 보면은 2등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1등급이 많으면은 개발을 못 합니다. 근데 2등급이 많으니까 개발의 여지는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1등급이 많으면은 개발을 못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요 진한 색깔 이게 1등급인데 2등급이 대부분 많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를 해서 개발하기도 괜찮은 땅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이 입구가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땅이에요. 또 특징이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땅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땅에 입구가 도로가 없습니다. 요게 지금 국어예요. 이 국어를 통해서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 땅의 현황을 보면은 요 자그마한
요 길을 통해서 요게 한 3m 폭 정도 전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m 폭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노폭인데 이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쭉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면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지적도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타인 땅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은 길도 없고, 그리고 경사가 30도 이상 지역이 78%나 나오니까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치가 없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제가 그 감정가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임장을 갔었고요. 이 땅은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경사가 지금 가파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 끝에 이 능선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이 입구서부터 이 능선까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굉장히 광활한 땅이고요. 74만여 평이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된 거 아니에요? 예, 61억 4천짜리가 69억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받은 사람은 요 박땡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 매물의 대표적인 74만여 평이 되는 산 1-1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박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 박옥이 42년생 이분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돈을 좀 더 넣고 1차로 낙찰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이 등기부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2015년 3월 30일에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증이 뭐냐면은 유언을 하면서 상속을 하는 거를 유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도 공부가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예, 유증이라는 것은 임종을 앞두고 대부분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제 그러한 거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기 보시면은 15년 3월 30일에 유증이라는 등기번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유자가 김용구, 그리고 김용표,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식으로 보여져요. 그 선친이 김창수니까, 김씨니까 아들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 방옥이라는 분은 아마 부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30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2015년 3월 30일에 유언을 하면서 증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예, 2015년 3월 30일에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하면서 채권액이 2억 5,629만 8,751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3월 30일에 유증을 하면서 동시에 그 선친 김영구, 김영표, 김용진 이 자녀분의 선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가지고 그 28피지에 대한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세금을 2억 5,629만 8,751원이 채권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저거보다 뭐 작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여원이라고 칩시다. 2015년 3월 30일에 2억 여원의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서
국세로 잡힌 매물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2억 5,629만 8,751원이 근저당한 건이 저 국이 국세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잡힌 매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면은 2015년 3월 30일에 유증, 그리고 2015년 3월 30일에 세금과 관련해서 2억 5,629만 8,751원의 세금과 관련된 건으로 경매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땅의 가치가 정상적인 감정가로 하면은 86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61억 4천에 됐으니까 감정 자체도 25억이나 싸게 된 땅인데, 이 땅이 넘어가게 되는 금액이 2억 5,600여만 원, 이 세금 때문에 저 땅에 넘어간다는 거는 저 땅 소유권자 입장으로는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이 일반적인 감정으로도 86억 4천이나 감정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니까, 땅의 가치가,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2억 5천이라는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 경매가 나온 이 건이 당연히 2억 5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박땡땡 이분이 이 박옥이라는 이 땅의 주인, 어머니로 추정이 되어지는 이분이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69억 5천에 낙찰을 받는 걸로 12%를 더 내고 낙찰을 받아갔다. 결국은 이 땅은 그 땅의 원주인이 찾아간 경매건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이 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경매에 나오는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갈 때 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죠. 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이 등기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 보실 때 소유자가 누구였고, 그리고 누구한테 증여가 됐든지 또는 이렇게 매매가 됐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갔는지를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추정을 해 보시면은 경매를 원하는 경매 놓치지 않고 따가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감정가가 61억 4천여 원인데 낙찰이 69억 5백이 돼서 112%를 더 주고 12%를 더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자는 땅 주인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박땡땡 이분이 바로 이 채권자 박옥이라는 분, 땅 주인이 원래 찾아간 매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특이한 경우, 금액도 아주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큰 금액이 더 대략 한 뭐 7억 5천, 뭐 8억에 가까운 돈을 더 내고 12% 감정가보다 12%를 더 내고 낙찰을 받아간 그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혀 저 낙찰 받으신 분 억울하지 않죠? 자기 땅 도로 찾아간 건데 세금 2억여 원 때문에 정상적인 감정가로 한 86억 4천만 원이나 되는 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도로 찾아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구독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경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분석들 해드리고요.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 모두 구독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경매 물건들 원하시는 가격에 낙찰받아서 원하시는 땅에서 원하시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